안 돼, 막내딸 너마저 한국에 시집 보낼 수 없어. 이미 3명이나 한국으로 보냈는데 너까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딸 넷을 키운 일본 부모가 하나둘 한국에 빼앗기더니 이제 막내마저 한국행. 충격 소식을 들은 일본 부모님은 이를 악물고 한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격한 부모님들은 처음엔 절대 반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급기야 충격적인 선언까지 해버리고 마는데 과연 일본 부모님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카 미야모토라고 해요. 올해로 24살이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강사를 하며 살고 있죠. 부모님 두 분 다 은퇴를 하셨지만 대학 교수셨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덕분에 학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랐고 늘 정해진 규칙 속에서 생활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4자매였어요. 맏언니 사오리는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둘째 언니 레이카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어요. 셋째 언니 마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저는 4자매 중에서 가장 평범했죠. 저는 늘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규칙적인 삶을 좋아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학원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런 단순한 일상이 저에게는 편안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은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언니 셋이 모두 한국으로 떠났어요. 맏언니 사오리는 프랑스 유학 중에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둘째 언니 레이카는 여행 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셋째 언니 마이는 끝까지 일본에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둘째 언니 결혼식에서 인연을 만나 결국 그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명씩 떠나더니 이제 저 혼자만 일본에 남게 됐어요. 저는 일본을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일이 만족스러웠고 친구들도 있었고 오사카 곳곳에 익숙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집 근처 작은 책방, 일요일마다 산책하던 공원, 주인이 제 단골 메뉴를 기억해주는 라멘 가게 같은 곳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셋째 언니 마이 언니가 아프대요.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열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사오리 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당분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망설였어요. 마이 언니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한국이었어요. 외국이었고 언어도 다르고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지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잠깐만 갔다 오면 돼. 저는 짐을 싸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금방 일본으로 돌아올 거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방송에서 서울행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안내되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미 결정은 내린 일이었지만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왠지 이 여행이 제 삶을 크게 바꿔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제 첫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이면서도 정말 깨끗했어요. 공기가 상쾌했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해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심사관들도 친절했어요. 뭔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었달까요? 터미널을 걸어 나오자 사오리 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처음인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언니의 반가운 웃음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한국에 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익숙한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잘 있었어?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물었어요. 응, 괜찮았어. 그런데 공항이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 언니가 웃었어요. 앞으로 더 놀랄걸.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했어요.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열차 안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열차는 소리 없이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높은 빌딩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나중에 언니의 집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반겨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좀 차갑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주문을 마친 후 음료를 받아보니 컵 위에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별것 아닌 듯했지만 그 작은 배려가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언니의 집에 도착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종일 불편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은 일본과 분명 다르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어렵거나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는 잠깐만 있는 거야. 아직은 쉽게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차이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언어와 음식 같은 건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부분에서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언니들의 남편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일에 집중하고 집안일이나 육아는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달랐어요. 형부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까지 도왔어요. 단순히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방 안 가득 고기 굽는 냄새와 마늘, 참기름 향이 퍼졌어요. 큰언니의 남편이신 지수 형부가 집게를 들고 삼겹살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아이카, 삼겹살 먹어본 적 있어요? 형부는 노릇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제 접시에 올려주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도 한 입 먹어보기로 했어요. 언니들이 하던 대로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 한 조각과 쌈장을 살짝 찍어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 가득 고소한 맛이 퍼졌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분량이 살짝 배어 있었고 마늘이 알싸한 맛을 더했어요. 쌈장이 전체적인 맛을 조화롭게 감싸 주었어요.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음미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형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먹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식탁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서로 반찬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조용히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마치 축제 같았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언니들이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할머니들은 가격을 흥정하고 아이들은 가게 사이를 뛰어다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향신료, 고기 굽는 냄새, 각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한 노점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따끈따끈한 호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둘째 언니 레이카가 저에게 하나를 건넸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속에서 달콤한 설탕 시럽이 흘러나왔어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반죽에 고소한 견과류까지 들어 있었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한옥마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곡선이 아름다운 한옥의 지붕과 나무 문들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둘째 언니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한복 한번 입어볼래?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저는 연한 분홍빛의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한복에는 섬세한 꽃 자수가 새겨져 있었고 치마는 걸을 때마다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한복을 대여해 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이 입은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옛 마을 속에서 전통 옷을 입고 서 있으니 이곳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언니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점점 저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함께 나누는 식사, 새로운 경험,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조금씩 저를 한국과 연결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을 발견해 가는 중이라는 걸 느꼈어요.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어요. 언니 마이랑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이야기, 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자전거 벨이 가끔 울리기도 했죠. 작은 카페에서 막 나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혀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어요.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당황해서 멍하니 그걸 바라봤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얼른 사과하며 상대를 올려다봤어요. 그 남자는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눈이 웃을 때 살짝 주름지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내 저에게 건네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죠.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컵을 주워 근처 쓰레기통에 버린 뒤 손을 툭툭 털었어요. 언니 마이가 옆에서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카, 이쪽은 준호 씨야. 내 남편 친구거든. 저는 약간 머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때문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죠.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웃었어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연히 커피를 쏟게 만든 낯선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마주치게 됐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가족 모임에서 준호 씨를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는 예상과 달랐어요. 뭔가 특별히 저를 놀라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장난스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한국에 온 이유나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묻기도 했고 그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무리하게 다가오지도 억지로 저를 알아가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곁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이 언니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제가 요즘 일본어를 좀 배워보고 있어요. 그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라도 아이카 씨가 통역이 필요할까 봐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웃었어요. 오?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그는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와타시와 준호 데스. 아이카상와 토테모 키레이 데스. 미이 언니가 폭소를 터뜨렸어요. 지금 아이카 예쁘다고 한 거야? 준호 씨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같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제가 잘했나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꽤 잘하시네요. 그래도 좀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의 꿈이나 고민,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요. 준호 씨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저는 그에게 일본어 간단한 문장을 가르쳐줬어요. 그와 함께 있는 건 참 편안했어요. 그는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늘 한결같이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고 물결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길거리 음식점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분위기를 더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조용히 이 공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준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카 씨, 혹시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너무 현실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모든 생활이 일본에 있는데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끔 새로운 곳이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그의 말이 공기 속에 가만히 맴돌았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잔잔한 물결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가 말하는 새로운 곳이 단순히 한국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며 효율적이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굳어 계셨고 입술을 꼭 다물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이 훤히 보이는 듯했어요. 분명 무언가 걱정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였죠. 택시를 타고 언니네 아파트로 가는 길에 저는 부모님께 제가 한국에서 사랑하게 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정돈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들까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 사오리와 마이가 부모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엄마, 아빠, 어서 오세요 라며 꼭 끌어안았죠. 어머니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한국식 고깃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풍부한 향기, 그리고 모두가 한 테이블에서 함께 나눠 먹는 분위기까지. 일본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기를 구워드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요. 처음엔 별 말씀 없으셨지만 한 점 드시고 나서 살짝 눈을 크게 뜨셨어요. 괜찮네 라고 하셨죠.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날 부모님을 전통시장으로 모시고 갔어요. 상인들이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떡과 호떡을 건네셨어요. 어머니는 호떡을 한 입 드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 이거 정말 맛있다. 아버지도 마지못해 따라오셨지만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는 살짝 놀라신 듯했어요. 그래도 아직 마음을 바꾸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준호 씨를 소개했어요. 준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단 한 번의 눈짓만으로 준호 씨를 평가하고 계셨죠. 준호 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일, 가치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경청하셨지만 아버지는 짧은 대답만 하셨죠. 그러다 갑자기 준호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릴 수 있어요. 아이카가 한국에 머물게 되면 절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지킬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지켜보지. 승낙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 계신 아버지를 찾았어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빠.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여기에 있고 싶은 거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뭐든요. 내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든, 어디에 살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절대 잊지 마라. 넌 여전히 우리의 딸이고, 일본인이란 걸 말이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저는 어디에 있어도 아빠의 딸이에요. 마침내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수용의 기색이 스며 있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승낙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다음 날 부모님들은 말수가 줄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평생을 일본에서만 살아왔고 익숙한 거리, 익숙한 문화,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새로운 풍경, 새로운 소리, 그리고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언어까지. 두 사람은 딸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많이 긴장한 듯 했지만 정성껏 준비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 가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카를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두 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준호 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가볍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진심이 전해졌어요. 식사 내내 준호 씨는 서툰 일본어와 쉬운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사오리 언니가 말해줬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깊이 이해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도 저희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어머니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딸이 이곳에서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딸들과 함께 한국을 둘러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셋은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가 제가 일본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딸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동안 정작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는 미처 보지 못했어요. 한참을 생각한 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직도 내가 일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이제 알겠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 어머니는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래도 자주 보러 와야 해. 약속해 줄 거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이제 제 집이지만 일본도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은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그저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바로 내 집이라는 걸. 따뜻함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결국 일본 부모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낯선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말이죠. 처음엔 반대하던 부모님이 마지막엔 미소를 지으며 떠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걸요. 함께 밥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 영상을 더 뜻깊게 만들어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